최근에 그 XPU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그 GPU를 활용한 고속 렌더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레드시프트가 거의 세계 최초로 완벽히 GPU 기반의 가속 렌더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12번째 이야기로 그 일루미네이터이자 레드시프트 정상 전문가인 단밀의 조영조 씨를 모셔갖고 오늘 그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단밀에서 제너럴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조라고 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좀 특이하게 단밀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호텔에서 해보기는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콘텐츠 센터 이런 데서 했는데 이번에 네, 좋은 환경에서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회비를 냈잖아요. 회비를 소액이지만 마음 내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계신데 환불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나가시면서 꼭 저한테 받아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12번째 레드시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세미나는 레드시프트 중에서도 이제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툴이 마야이기도 해서고 일단 그 레드시프트에서 가장 피드백이 빠르고 최신 그런 업데이트 동향이 가장 빠른 툴이 마야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마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레드시프트와 GPU 렌더링에 관한 이슈를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그런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그걸 활용한 사례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드시프트의 주요한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쪽에는 이제 전체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런 좀 핵심으로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키워드를 내보이고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레드시프트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소개인데 왜 레드시프트가 2.6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기능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새롭게 추가될 기능 그리고 레드시프트 3.0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드시프트를 활용한 그런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사용해보면서 더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풀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 렌더러의 종류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레드시프트랑 옥테인이 주로 몇 년 동안 이제 이슈가 되어왔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VRA라는 회사에서 그 VRART가 넥스트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GPU 렌더러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출시될 거는 이제 아놀드 GPU라고 아놀드 쪽에서도 GPU 이쪽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렌더러나 기존의 이제 CPU 기반의 렌더러들도 GPU 렌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추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렌더 타임 때문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CPU 렌더링보다 평균 4배에서 6배 이상 빠른 게 기본적인 거고 실시간으로 이제 최종 퀄리티 70~80%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샘플을 가져왔는데 사실 레드시프트로 샘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GPU랑 CPU를 가장 확실하게 비교를 하려면 둘 다 지원하는 렌더러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 이걸 가져왔고요. 다부티라는 CGI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이제 마스 러블슨이라는 그런 시퀀스인데 이제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렌더링 결과물을 이제 CPU와 GPU 렌더링 했을 때 어느 정도 렌더 타임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게 나온 기준은 이제 VRAY 넥스트는 아니고 VRAY 3.6 기준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CPU로 렌더링 했을 때 26분 25초 정도 걸리는 렌더 타임의 이미지가 이제 5분 3초까지 단축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지금은 사실 이거보다 더 빨리도 렌더가 되긴 하는데 뭐 이 정도로 일단 최소 5배 이상의 속도를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씬을 보시면 사실 그런 표현 같은 거에 있어서 멘탈 재질이나 거의 러프한 재질들 위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직 GPU 렌더러의 한계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든지 커스틱 같은 그런 표현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레드시프트를 예로 들자면 굉장히 그런 레이트레이스 SSS라든지 굉장히 그런 CPU 렌더러를 딱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드시프트는 이제 2012년에 처음 설립이 됐는데 정식적으로 공개가 된 거는 2014년 3월이고요. 그리고 최근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고 16년도 6월에 들어서 이제 2.0 업데이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레드시프트라는 렌더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 당시가 이제 제가 알게 된 기준으로 이제 그 오버워치라는 그 게임의 시네마틱을 이 레드시프트라는 툴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고 이제 17년도에 들어서 2.5 업데이트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2018년에 들어서 2.6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사실 기존에 이제 GPU 렌더러가 갖고 있던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3.0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더 많은 흐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GPU 렌더러 중에서도 이제 레드시프트의 장점을 좀 꼽아봤는데요. 빠른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GPU 렌더러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레드시프트가 갖고 있는 건 호환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서드파티 플러그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요. 이건 아직은 마할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뭐 예티라든지 워너트릭스, 엑스젠 그리고 뭐 볼렘 같은 그런 군중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되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기존 렌더러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갖고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 GPU 가속 렌더러 중에서 이제 바이어스드 렌더러 중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드 렌더러 같은 경우에 사실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어스드 렌더러가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광택이라든지 반사 이런 리플렉션 같은 거나 뭐 GI의 엔진의 종류 그런 거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을 제 마음대로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이제 이렇게 모든 샘플링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런 샘플링을 관리하는 거에 지식이 없다 보면 오히려 더 렌더 타임을 오래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노이즈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뭐 바이어스드가 좋냐, 언바이어스드가 좋냐는 굉장히 많은 오래전부터 이슈가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이어스드 렌더러가 뭐 언바이어스드 같은 그런 뭔가 물리를 기반으로 한 그런 표현들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설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티스트에게 있어서는 바이어스드 렌더링 레드시프트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노이즈 프리랑 논 플리커라고 설명을 했는데 노이즈 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이즈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렌더의 샘플링을 GI 엔진을 소용해서 같은 렌더 타임을 갖고도 훨씬 더 많은 노이즈를 줄여나갈 수 있고요. 그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플리커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플리커는 아니지만 그 이라덴스 맵이라는 그런 GI를 사용하게 되면 깜빡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캐시를 만들어서 블렌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이즈 샘플을 고정시킨다든지 이런 방식도 굉장히 많고 좀 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렌더 타임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게 레드시프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CPU의 추가적 활용인데요. 사실 이거는 오래전에 이제 레드시프트가 XPU가 아니냐, CPU랑 GPU를 동시에 사용하는 렌더러가 아니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CPU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렌더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CPU를 갖고 그런 VRAM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메쉬나 텍스처 같은 그 VRAM을 초과하는 식까지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완벽한 XPU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VRAM을 초과하는 씬을 렌더링해서 최종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직은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제 CPU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VDB라는 볼륨에 관련된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VRAM을 초과해서는 구현을 할 수가 없대요. 이건 이제 레드시프트에 문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레드시프트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여태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VDB까지도 이제 CPU의 추가적 활용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 플랫폼 파이프라인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큰 업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마야랑 3D Max, 시그마4D, 후디니, 카타나 이렇게 총 5종류의 소프트웨어에서 하나의 라이센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한 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른 툴로 옮겨가서 해결이 되고, 그걸 또 프록시를 통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레드시프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레드시프트를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상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알아봤는데 레드시프트 아직은 정확하게 최신 영상물들이 그 편집된 슈링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최신에 이제 레드시프트 커뮤니티랑 저 공식 사이트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영상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슈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레드시프트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는 단순히 그런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광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헐리우드 영화에도 쓰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처음으로 이제 레드시프트 이슈가 된 건 이제 오버워치 시네마틱 시리즈로 가장 먼저 이슈가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램페이지라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그 우주 시퀀스 씬 전체를 레드시프트로 렌더링이 진행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미드 중에 고담 시즌 3라는 그런 미드에서 이제 레드시프트가 활용이 됐고, 최근에 이제 MTV에서 하고 있는 틴 울프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개인적인 작업자일 수도 있는데, 요즘 최근에 뭐 2018년에 그 두 명이서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프로테우스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프로덕션도 아니고 그런 형제끼리 이제 진행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고요. GPU 렌더러라고 솔직히 구별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이제 레드시프트가 그런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가치가 있다 정도를 판단하게 된 척도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로지텍 관련된 광고나 이제 오프 2017 광고에서도 활용이 됐고, 최근에 또 블랙팬서라는 핑크에서 크리딧에서도 활용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레드시프트가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증명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